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률방송은 이에 앞서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차례대로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기호 1번 박종훈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기호 1번 박종훈 후보입니다. 저는 법무부인 신우의 대표 변호사이고 서울대, 중대, 외대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의 교육이사,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수석부회장, 변호사연수원장을 역임한 회무 전문가 박종훈 후보입니다. 네,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과 수석부협회장 등을 지내시면서 많은 회무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마를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회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변호사를 위한 일인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과 정의 실현에 적합한 단체, 변호사 단체를 만들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한번 잘 발현시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원에 의한 또 회원을 위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만든 공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인트 캐시백,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회비, 경유비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늘어난 회비들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면 회무를 통한 생계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보답하는 측면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받는 모든 급여를 출연해서 청년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원 기금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청년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변호사 단체도 책임을 지고 출산 장려하는 정책에 함께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높이고 그리고 육아와 관련해서 8세 이하의 아이들을 가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에는 바름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충하고 또 법원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아이를 돌봐야 될 곳이 필요하니 그런 곳도 제휴하여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제 제자들도 한 번씩 연락이 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찾고 또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그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 변호사 수가 3만여 명에 달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변호사 수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률 시장 확대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 규모가 8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법률 시장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변호사들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감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면은
회계감사, 직무감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회계감사만 중요시 여기고 회계사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사를 하면은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비리가 많아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도 비리가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감리를 한다거나 관여하게 되면은 그런 부조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많이 키울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서울에만으로 좀 힘들겠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K법률, K리글로 명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TV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TV 잘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TV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더니 삼성, LG 망한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을 하고 났더니 지금 전 세계 시장의 TV 시장은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법률, 법을 만들고 전자소송 그런 것을 수출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법률 서비스의 이익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우리나라의 좁은 8조, 10조 시장이 아니라 100조, 1000조 시장에 우리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와서 K법률, K리글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국내 법률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 시장까지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서 일각에서는 로스쿨 결혼 보충제 이 연장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혼 보충제는 처음 만들 때 법전원에 생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부분이고 결혼 보충제의 수명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사이에 경쟁도 필요합니다. 저는 경쟁법 학자인데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 보충제를 폐지하면은 편입학도 있을 수 있고 로스쿨 간의 경쟁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유능하고 잘 훈련된 변호사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보충제는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변호사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리걸테크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리걸테크 플랫폼,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 플랫폼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리걸테크, 당연히 변호사들이 활용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제외된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위반이겠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여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걸테크를 발전시키고 리걸테크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리걸테크를 맡게 되면은 결국 영국에 있었던 레드 플래그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결국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리걸테크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수출해서 법률 서비스 시장, 해외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법률 서비스로 인한 이득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각 지역에 여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하나의 이름으로 광고에 유치하는 체인점 형태의 법무법인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 로펌의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광고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을 광고에 쏟아 부으면은 결국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제의 시간과 돈은 너무 적게 들어가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비가 90%, 나머지 10%가 법률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100원 중에서 90%가 광고비로 들어가면 10%로 재료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의료 광고 규제와 같은 방향으로 총량제를 도입한다거나 일정 부분 이상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향을 통해서 광고를 규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허위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네트워크 펌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한 지역에 한 법률사무소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펌은 전부 다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 펌에 서울에 있는 대표가 직접 그 사건을 관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여하는 사람들만 광고하거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로 펌 문제 외에도 앞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는 하셨었지만 이 변호사 직역 수호와 창출도 업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린 해외 시장 개척, 그 부분이 법률 시장을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의 뛰어남, 위대함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률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과거에는 한 7, 8년 전에는 전산화가 되면 다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이 결국 법을 개정했습니다. 외관법을 비롯하여서 법을 개정하면서 공인회계사들이 참여해야 돼야 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외관법의 경우 2년 2번 하고 나면 한 번은 지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의 투명화를 통해서 도리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변호사 단체들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변호사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경우에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 관리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변호사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그래서 시장을 확충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변의 회장 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우리 변호사단체의 72%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데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사람은 별로 없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기호 1번 박종헌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후보, 행동하는 후보가 그리는 서울변호의 미래와 비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